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침치료와 아로마라는 제목으로요.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을 경우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침치료 시에 이 침을 아프지 않게 맞는 방법에 대해서 침치료 효과는 무엇이고 또 기본적인 호흡법의 원리 또 향기요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침치료 시 호흡 방법 또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침의 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라는 것은 침을 보호하고 나쁜 기운을 덜어낸다 이런 의미인데요. 침의 효과는요, 한의학적으로 우리 오장육부라고 해서 내부 장부에 따른 12개의 경락이 있어요. 우리 몸을 전신적으로 조절하는 기혈의 순행 통로인데요. 이 12개의 경락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침의 자극을 통해서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고 또 통증을 줄이고 또 내부 장부의 기능의 균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침치료의 과학적 원리는요, 첫째 국소 자극, 두 번째 분절 자극, 세 번째 전신 자극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 국소 자극이라는 것은 특정 통증이 있는 부위에 침을 놓게 되면요, 이에 따라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이 분비가 촉진이 돼서 국소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통증을 조절하고요. 나아가서 통증 신호가 중축, 머리에 전달되는 신호의 강도를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분절 자극이라는 것은 보시는 사진처럼요, 등뼈에 척수에서 온몸에 나누어져 있는 신경들의 지배하는 피부나 근육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분절이라고 해요. 이러한 피부 분절과 근육 분절을 이용해서 통증이 있다면 그 부위에서 먼 부위에서 이제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이러한 원리로 한의학에서는 가까운 곳에 침을 놓을 경우에 근위치혈이라고 하고 먼 부위에 침을 놓는 경우에는 원위치혈이라고 해서 아픈 부위뿐만이 아니고 또 이러한 신경의 분절, 피부 분절과 근육 분절을 이용한 먼 부위에 자극을 줌으로써 통증을 조절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셋째, 전신 자극은요, 손이나 발 등에도 침을 놓게 되는데 이러한 특정 혈 자리에 침 자극을 주면은 그 신호가 척수를 타고서 뇌에 도달해서 여러 통증 조절 물질들이 분비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나아가서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이 내부 장부의 기능의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침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몸에 기운이 부족할 경우 이를 허증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에는 기능을 보강하는 보하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또 사기라고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들이 몸에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덜어내는 이를 이제 사한다고 하는데 실증에는 사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침을 단순히 피부에 근육에 또 관절 사이에 침을 놓는 것뿐만이 아니고 침의 자극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자극의 조절은 몇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째, 제사법이라는 것은 침을 이제 넣고 빼고 하는 자극을 빠르게 하거나 천천히 하거나 깊이 하거나 얕게 하거나 이런 자극 방법이고요. 영수법은 12개의 경락이 있다고 했죠. 이 경락에 따라서 이제 순행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방향이 다른데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침을 놓는 방법이고요. 염전법은 침을 돌리는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할지 반시계 방향으로 할지 등을 경락의 유주에 따라서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개화법은 침을 뺄 때 침 자리를 이제
막아주거나 또는 열어주거나 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호흡법이라고 해서 숨을 들이쉴 때 자극을 주는 것을 보한다고 하고, 숨을 내뱉을 때 날숨 시에 자극을 주는 것을 사한다고 해서 이러한 호흡에 따른 침치료 방법을 조절하는 것을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이 큰 의미의 기공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공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조심, 조식, 조신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호흡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조절하고 숨 쉬는 것을 조절하고 몸의 동작을 조절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호흡법 및 운동요법은 즉 기공, 이러한 요법은 기혈을 순환시키고 근골을 튼튼하게 해서 몸을 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의보감 중에 태식법인데요. 태식법, 그래서 태아가 숨 쉬는 방법,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숨 쉬는 거와 유사하게 숨을 쉬어라 라는 의미겠죠. 방법은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하여 배꼽까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숨을 잠시 참은 다음에 이후에 조금씩 가늘게 내쉬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은 현대의학에서 횡격막 호흡법, 오므린 입술 호흡법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현대에도 호흡 재활 훈련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복시 호흡이라는 게 이러한 동의보감의 태식법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호흡법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일정한 효과를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향기요법인데요. 향기요법, 즉 아로마 세라피는 아로마, 즉 향, 냄새란 뜻과 세라피, 치료란 뜻이 합쳐져 있죠. 말 그대로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흡입하거나 또 마사지를 직접 하고 또 목욕 시에 이제 입욕 보조제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아로마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내분비계, 신경계, 면역계 등에 영향을 주어서 인슐린의 분비라든가 또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와 같은 내분비계, 또 신경계는 주로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대식세포나 백혈구의 작용과 같은 면역계 등에 영향을 주어서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고 인체의 항상성,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우리 내부 장부의 균형 상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의학적인 의미에서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한의학에서는요, 향기나는 약재, 그래서 이를 방초라고 그래요. 방초. 약재를 이용한 외치유법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치료의 효과와 또 한의학에서 이루어지는 호흡법, 또 현대의학의 향기요법 등을 적절히 결합을 해서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침치료 시 호흡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듯 싶어요. 첫째, 침을 맞는 동안에 통증이 발생하죠. 그러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편안한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속을 산책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죠. 두 번째는 2초간 코로 숨을 들이쉬는데, 코로 가볍게 숨을 들이쉬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2초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배를 내밀면서 자연스럽게 아로마 향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로마 향은 이제 자극량을 조절해서 코 밑에 가볍게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셋째, 잠시 숨을 참았다가 보통 한 1초 내외 이제 숨을 참았다가 그 이후에 입술을 동글게 오므려서 4초간, 꼭 4초가 아니더라도
들이쉬는 거에 한 2배 정도 되게끔 한다라는 의미예요.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배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면 되겠죠. 네 번째는 이 아로마 향을 느끼면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온몸에 힘을 빼고 이완하는 거예요. 편안한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침 치료 시에 느껴지는 통증도 줄이고 나아가서 침 치료 효과를 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